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상 부분에만 올인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많이 어려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걸 진짜 잘못 쓰게 되면은 발라 먹혀지거든요. 안녕하세요. 트레이딩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How to Trade BK입니다. 자, 트레이딩판에서 흔히들 많이 하는 착각이 차트 분석을 잘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포함해서 많은 유튜버들이나 다른 분석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근거를 들어가면서 분석을 해놓았는데 주가가 말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틀렸죠?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고 조롱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그런 댓글이 달리거나 말거나 실전으로 잔뼈가 굵어진 분들은 보통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고요. 본절로 나오거나 최소한의 손실로 트레이딩을 마무리 짓곤 하거든요. 분석대로 안 흘러간다고 해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 분석이 수익을 내는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 차트 분석이 틀려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방법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면은 정말 와닿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이번 영상은 어쩔 수 없이 좀 난이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차트 분석 왜 하나요? 영상 일시정지 잠시 시켜보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저는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차트 전문가가 될 생각은 지금도 없어요. 제가 증권가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고요. 당연히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같은 자격증 같은 것도 없는 그냥 야매 개미 투자자니까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전 뭐 전혀 무방합니다만은 제 생각은 5년 전이나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차트 분석은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즉 매수 매도의 결론 도출 과정에서 차트 분석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차트 분석은 그 과정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차트 분석에만 미친 듯이 파고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항상 맞출 수가 있나요? 그러면 신이라니까요. 월스트리트에서 진짜 연봉 100억 받아가면서 일해야 된다니까요. 차트 분석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자세히 분석한다고 해서 100% 맞출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로 대응이란 걸 합니다. 들어보셨죠? 오늘 주제는 바로 이 대응이에요. 사실 유튜버들이 차트 분석하고 관점을 공유하는 그 영상을 업로드한 시점이랑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시청하는 데까지 시간,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차트가 무빙을 할 때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차 동안 관점이 변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시간으로 대응이라는 걸 하는데 그 영상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후에 실시간의 대응을 일일이 해주는 거는 불가능하죠. 즉 떠먹여 줄 수가 없어요. 그저 방법론을 그냥 관점을 공유할 뿐이에요. 특히 제 채널 영상들을 보면은 관점을 알려주기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고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기를 낚아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리딩을 할 생각은 없으니까 떠먹여주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리딩방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마인드 세팅. 두 번째, 차트 분석, 예상의 영역이죠. 세 번째, 거래소 주문,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차트 분석, 즉 이 예상 부분에만 올인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분석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다른 것들은 소홀히 하니까 밸런스가 무너지고,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돈을 벌기는커녕 잃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여기저기 레퍼런스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2번, 즉 차트 분석, 관점 공유에 대한 내용뿐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 대응은 주가가 움직이면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미리 예측해서 할 수가 없죠. 콘텐츠적으로 좀 뽑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게 코인 유튜버서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밸런스들을 유지 못하면 한두 번 돈을 따는 도박들은 할 수 있어도 롱런하는 트레이딩은 절대 못합니다. 이건 제 6년간의 트레이딩 인생을 걸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두 번의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라이브를 했을 때가 아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이쯤에서 라이브를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이브 할 때가 대충 이때쯤 됐었을 거예요. 5월 4일이었고 여기가 한 5월 11일. 자, 이렇게 두 번의 라이브를 했었는데 제가 이때는 어떻게 봤었냐, 첫 번째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봐서 이때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게 1, 2, 3, 4, 5 해서 아마 5파를 찍고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봤었고요. 그때 이제 말씀드릴 때 2, 3, 4, 5가 가지만 5는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고 전고점이 아니라 해당 부분, 여기 부분까지만 가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볼 때 이때가 오면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조치를 한다, 대응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렸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가격이 이 위에까지 오지도 않고 여기서 바로 빠졌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그냥 이거 그냥 넉넉고 여기 TP 잡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안 그랬겠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잖아요. 지금 이거 1시간 봉이고 1시간 봉에서 볼 때 지금 내가 들어간 시점으로부터 대충 봐도 한 20개 정도 되죠. 뭐 하루 이상 지났었죠. 하루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대응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고점 이때는 당연히 못 팔았었어요. 이때 사실 다이버전스 떠가지고 이거 거의 끝났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최고점에서 팔지 못하고 이쯤에서 그냥 팔고 조금의 수익을 보고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라이브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무빙이 내 예상과 다르게 올라갔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했죠. 자, 두 번째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때도 이런 식으로 제가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고 아마 여기서 찍고 또 한 번 더 내려서 이때 올라갈 거다. 대신 여기는 다이버전스를 안 만들 가능성이 크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 이게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여기가 뚫리면 나는 손절할 거고 반등은 줄 거지만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다.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제 라이브 영상 보시면은 그대로 남겨져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쯤 오면은 아마 여기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으니까 매물대 부근에서 매수를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 매수하자마자 바로 손절 나갔습니다. 손절 왜 나갔냐고요? 지금 여기를 뚫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 이때 바로 약손절 나갔었죠. 이 정도 손실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만 있었냐? 당연히 가만히 있었던 게 결국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웨지가 하나가 보여지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이쁜 웨지는 아니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가격이 이쯤 올라와서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할 때 제가 여기서 롱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 여기서 다이버전스 뜰 때까지 계속 기다렸었고 다이버전스 뜨자마자 스위칭까지 해서 둘 다 먹었습니다. 보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지금 얘가 뭔 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대응의 영역이다. 분명히 처음에 내가 한 예측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주문을 잘 넣으면서 대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수익을 내거나 본절 정도로 마무리 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예시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응에 대한 정의 이게 꼭 무슨 책이나 이런 데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제 야매 생각인 거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대응들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응이라는 거는 결국은 거래소에서 어떤 식으로 주문을 넣냐의 차이거든요. 자, 첫 번째 정말 당연하게도 정확한 타점에 진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타점이란 손절이 명확한 구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두 번째 라이브 때 생각을 했던 이런 구간 있죠. 이런 구간에서 나는 반등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걸 생각하고 여기서 진입을 했다. 이런 지점이 바로 정확한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손절이 짧거든요. 손익비 자체가 좋아집니다. 나는 손절은 어디죠? 하단 추세선이 깨지면 바로 손절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먹게 된다면 이걸 내가 어디까지 TP를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끌고 가든 여기까지 끌고 가든 여기까지 끌고 가든 어쨌든 간에 손익비가 1대1 이상 나오는 좋은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명확한 구간, 손실을 정말 적게 볼 수 있는 손익비 좋은 구간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자, 진입 타점에 따라서 손익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진입 자리와 두 번째 진입 자리 간의 손익비 차이를 한번 볼게요. 물론 손절은 여기서 합니다. 손절은 여기서 하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첫 번째 진입 자리에서 손익비는 무려 4대1이 나와요. 4.39대1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진입 자리에서 손익비를 잡게 되면은 손익비는 0.8대1이 나옵니다. 즉 내가 똑같은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걸어놨지만 진입을 여기서 하냐 여기서 하냐에 따라서 손익비 자체는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손익비 좋은 자리, 그러니까 내가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지점까지 계속 기다리는 건데 이 기다리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왜? 지루하거든. 돈 빨리 벌고 싶은데 계속 기다리려니까 아주 미치겠거든. 제가 가짜 사나이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서 에이전트 H님이 이제 UDT 저격수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거를 몇 번 봤었는데 저격을 하기 위해서는 분장도 하고 밥도 안 먹고 동작도 안 바꾼 채로 딱 이렇게 총구 겨누고 10시간이고 이틀이고 간에 그냥 계속 총구만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요. 그 저격을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목표물 지나가는 순간 뭐 1초 2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 방아쇠 1초 당기려고 10시간 이상을 꼼짝 않고 기다린대요. 말만 들어도 얼마나 힘든지 대충 감이 오시죠. 물론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좋은 자리에 진입하는 거 그거 사실 1분도 안 걸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1분이야 10초면 돼. 그런데 그 1분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도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이틀이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UDT 저격수보단 나아요. 대충 이때쯤까지 내려오면 우리는 이제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뭐 거래소에서 예약 주문 같은 거 걸어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스킬들이 있어도 잘 못한다고. 이게 안 되면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스킬들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적용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첫 번째 기다림은 끝났고, 자, 두 번째는 반익 반본입니다. 반익 반본이 뭔 뜻이냐면 절반은 익절을 하고 절반은 본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쓰이는 거냐, 주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되돌림을 찍고 올라갈 때 진입을 했어. 어디서? 이쯤에서 진입을 했다고 쳐봐요. 여기서 했으면 당연히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현재 여기까지니까 이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미 현재까지도 꽤나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어디? 여기. 왜냐면 주가가 현재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 저항을 맞고 내려올지 뚫고 올라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미 내가 이만큼 수익을 봤으면 이쯤에 절반의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수익 실현을 이미 이만큼 구간을 했죠. 만약에 이게 한 5%가 된다 쳐. 그러면은 그 중에 물량의 절반을 가져갔으니까 2.5%의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현재 내가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았던 거를 본절로 옮겨요. 현재 내 진입가로. 그렇게 해놓고 이 부분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왜? 주가가 여기 맞고 돌파를 할지 내려올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맞고 내려오면 그냥 내가 손절 라인 여기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수익을 보고 익절을 치든 여기까지 본절까지 가져가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이미 이 정도의 수익을 이미 내가 확보를 해놨고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어쨌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반익절 반본절이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이 반익 반본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욕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대응의 영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반익 반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 스킬적인 부분인데 바로 롱숏 스위칭입니다. 이건 정말 확실한 판단이 섰을 때만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컴퓨터 앞에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상황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많이 어려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걸 진짜 잘못 쓰게 되면은 본인이 위아래를 다 발라 먹는 게 아니고 위로 아래로 롱숏으로 발라 먹혀지거든요. 이제 롱으로 털리고 숏으로 털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요. 진짜로 스위칭은 어떨 때 사용해야 되냐, 시나리오 A 그리고 시나리오 B, 그러니까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를 모두 다 짜놓은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플랜 A, B를 다 짜놓는 거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뭐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나중에 상황이 펼쳐졌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알려는 드릴게요. 지금 조금 전과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들어갔어요. 상황이 어떻죠? 주가가 여기 저항을 맞고 더블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뚫고 올라가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왜? 보통 이제 이게 뚫고 올라가면 3파 임펄스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3파의 긴 파동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더블탑을 찍고 바로 내려 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상황만으로는 내가 어떠한 이게 나올지 아직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 상황을 다 염두를 해두고 일단 시나리오를 짜놓는 거예요. 플랜 A 떨어진다, 더블탑을 찍는다. 플랜 B 아니다, 이거 뚫고 올라간다, 뚫고 올라가서 임펄스 만들고 3파가 시작된다.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 A, B를 다 짜놓는 거예요. 이렇게 짜놨을 때 자, 첫 번째 A에 대한 내가 매매를 걸어 놓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A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쯤이나 이쯤까지 올라갔을 때 숏을 들어가는 겁니다. 숏 포지션 들어가면은 당연히 여기서 진입을 했으니까 손절가 어디죠? 이전 전고점이 뚫리는 지점에서 바로 손절을 걸어 놓고요. 익절은 대충 이쯤에서 한번 걸어 놓으면 되겠죠. 이러면은 대충 손익비 자체가 3대1 이상 이렇게 아주 이쁜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가 될 테니까요. 시나리오 A를 생각을 하고 떨어질 거라고 숏을 들어갔는데 주가가 그냥 쭉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여기서 손절이 나가야지. 그럼 이렇게 손실을 보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여기 지금 시나리오 B도 우리가 생각을 해놨잖아. 시나리오 B 뭐였죠? 쭉 임펄스 올라가는 거. 임펄스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여기 손절하자마자 이곳에서 바로 롱을 들어가는 거예요. 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임펄스가 시작되니까 주가가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 정도의 손실을 봤지만 이후에 이 부분까지 롱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쓰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초보자들은 롱숏 스위칭 이거 어설프게 따라하면은 롱으로 뚝배기 깨지고 또 숏으로 뚝배기 깨져가지고 진짜 이중으로 뚝배기 깨지고 빠른 퇴장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자리에서만 해야 돼요. 플랜 A와 플랜 B가 다 짜인 상태에서만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사실 롱숏 스위칭 어설프게 따라 하려다가 뚝배기 정말 터지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대응책들, 스킬들을 좀 소개는 시켜드렸지만 사실 이 스킬들도 모두 이번 차트 분석, 그러니까 예측이 되지 않으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인드 당연히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되고요. 차트 분석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주문을 잘 넣으면서 대응도 적절하게 할 줄 알아야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삐꾸가 나면은 이 시장에서 절대 오래 살아남을 수 없어요. 특히나 2번, 3번 분석을 하고 대응까지도 했는데도 손실이 나게 되면 사실 멘탈 많이 흔들릴 겁니다. 이때 멘탈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이 시장에서 로그아웃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명심하고
이 바닥에서 꼭 오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면 다음이 있어요. 다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이 시장에서는 기회가 옵니다. 지금 영상 찍을 거 라인업 한 10개 이상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저도 뭐 근데 매일 차트 보고 뭐 투자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되는 감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좋게 봐주셔서 단기간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해서 저도 되게 뿌듯하고요, 기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딩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